지구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란스러운 아프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KBS의 이재환 기자 그리고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폭탄 테러가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있었는데 사상자가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열흘 넘게 카불 공항을 통해서 필사적인 탈출이 이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확인 결과로는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폭발은 카불 공항 주 통로인 에비게이트에서 오후 6시쯤 발생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찾거나 시신들을 수습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을 좀 그렇습니다. 많이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발은 첫 번째 폭발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면서 폭발의 충격파가 사방을 휘입니다. 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시한이 31일까지였고 그렇습니다. 저 공항 인근은 미군을 비롯해서 군인들도 많은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카불 저 테러가 공항까지 가능하죠? 가기 위해서는 일단 탈레반의 검문소를 거쳐야 돼요. 탈레반 특히 이 테러범이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검문소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탈레반이 가방뿐만 아니라 몸까지 수색하기 때문에 의문이 더 드는 거죠. 테러범이 이러한 검문소를 뚫고 나서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미 중부사령관은 미군이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1시간 전쯤에는요. 공항에 모인 아프간인들이 갑자기 공항 밖으로 막 달려가는, 도망치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영상이 들어왔는데 탈레반 중 한 명이 허공을 향해서 총을 쏘고 아프간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총을 쐈다. 뭐 이렇게 분석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탈레반이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하지만 이 탈레반은 이번 테러로 숨진 아프간인 가운데 탈레반 대원도 2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테러의 배후로는 IS가 좀 지목이 되더군요. 네.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 제 ISK라고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 그래서 사실상 IS의 아프간 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는 2014년부터 이라크나 시리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2015년 1월에 일부 조직원들이 아프간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조직이 바로 그러니까 이번 테러를 주도했던 그 이슬람 국가 호라산 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라산이라는 명칭이 그 태양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란 동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을 바로 그 호라산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조직은 사실상 그 탈레반하고 사사건건쯤 갈등을 겪기도 했었어요. 2019년. 우호적인 조직은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탈레반이 카불 수도를 장악하기 이전부터 몇 차례 좀 갈등을 겪었었고 사실상 아프간에서 최근 일어나는 많은 테러의 주범으로서 지목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을 탈레반이 아니라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현재 탈레반은 좀 무정부 상태이고 아직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기에서 세를 과시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또 이번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극단주의자를 규합시키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들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정치 체제를 장악하고 국가를 차지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텐데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지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종교 조직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카에다, IS, 탈레반 다 종교적 교조주의 조직이고 또 공통적으로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지 기반이나 그 건설 목적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이제 극단주의 목표를 표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그 종교적 신봉, 이념에 의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정치 체제가 길게 갈 수가 없을 텐데 계속 폭력적인 행동만 하고 국민들을 살해하고 이런 조직이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 정도의 좀 미성숙한 시민사회랄까요? 이런 기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일단 IS 같은 경우도 2014년에 공식적으로 국가를 선포했지만 2017년에 붕괴되고 말았죠. 반면에 탈레반 같은 경우는 96년에 국가를 선포했다가 2001년 아프간 전쟁으로 붕괴했었는데 저는 이제 흔히 이제 극단주의 조직으로 탈레반, IS 그리고 알카이다를 동시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과 다른 조직과는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통점은 이슬람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IS나 그리고 알카이다 같은 경우는 용병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랍인을 주축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인들이 결합돼서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그 다양한 이제 종교 활동과 정치 테러 행위를 자행하면서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사실상 정확히 표현하면 아프가니스탄의 파시툰 민족주의 운동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IS나 또 알카이다와 다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같은 경우 과연 그 재집권 이후에 어떻게 국가를 구성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과거 통치 경험도 있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는 좀 약간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 조금 평가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반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31일까지 철군하기로 했는데 네. 시한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미군 사망 13명이죠. 2011년 아프간 전쟁 희생 이후에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번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Very, very real threat streams. Very, very what we would call tactical. That means imminent, could occur at any moment. And they range from rocket attack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I will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with every measure at my command. I've also ordered my commanders to develop operational plans to strike ISIS-K assets, leadership, and facilities. 자, 이제 이렇게 되면 20년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전쟁에 여러 가지 우려도 미군 철군 이후에 아프간의 정국이 어선하기 때문에 우려도 있지만 어찌 됐거나 이번 미국의 아프간 침공 20년 전쟁은 사실상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아프간의 그 정국 안정, 그 새로운 정부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 20년 전쟁이 왜 이러한 문제로 또 이러한 파탄과 혼란으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의 아프간 침공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고 또 이런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계속 무정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아프간 정부가 구성이 됐고 마지막에는 진짜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정부를 구성하면 좀 안정될 거다. 이런 구상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의 정책 구상은? 그렇죠. 미국은 이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친미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아프간 군사 건설이 순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판이었고 착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프간 전쟁에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주역은 그 북부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동맹이 탈레반과 전투에 승리하면서 하지만 북부 동맹을 전쟁 이후에 배제시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프간 침공의 근본 목적과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초대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에너지 회사 유독할 고문이자 로비스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송유관 사업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후 그 정권 수립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군의 공습에 인해서 아프간 민간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에는 그 아프간 서부의 한 지방에서 그 미국의 오폭으로 150명이라는 민간인 사상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 아프간 국민들이 그 중앙 정부의 등을 돌리고 탈레반 주위에 모이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재집권한 탈레반은 사실상 과거 정통 탈레반 중심의 미국과 외세를 반대하는 이슬람주의자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어찌면 새로운 탈레반으로서 등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아프간 전략 20년 전쟁이 정말 비극적으로 완전히 실패로 지금 끝나는 상황이네요.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게 미라클 작전. 네, 이 공항이 혼란스러운데 일단 우리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폭탄 테러 이전에 성공을 했죠. 그야말로 작전명처럼 기적 같은 탈출 성공 작전이었습니다. 어제 370여 명 아프가니스탄 도착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13명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관에 고용됐거나 또는 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요. 코로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인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는 일단 의료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고요. 음성인 경우에는 이전 아프가니스탄인처럼 충북 진천으로 가서 네.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저 혼란을 뚫고 우리를 도왔던 친구들이 일단 입국을 했습니다. 잘 정착해서 정말 이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들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재환 기자,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